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ducing Transformer Key Value Cache Size with Cross Layer Attention이라는 논문으로 뉴립스 24년도에 MIT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키밸류 캐싱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디코드 단계 최적화 방법으로 이 각각 토큰이 이전 단계 토큰에 대한 키밸류를 새로 계산하지 않고 캐싱해 두고 사용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아래 그램에서 이제 LLM이 실제로 어떻게 프롬프트 단계에서 토큰 생성 단계를 거치며 키밸류 캐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을 보시면 사용자가 토마토가 과일이냐? 라고 이제 물으면 이걸 이제 프롬프트 단계라고 부르고 LLM 이터레이션 1에서 첫 번째 토큰인 yes를 생성을 하고 이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키밸류 벡터들이 파란색 키밸류 캐시 블록에 저장이 되고 이 키밸류 캐시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새로 계산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키밸류 캐시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하나씩 넣거나 아니면 디코드 단계에서 매 시퀀스를 계산할 때마다 키밸류 캐시를 저장을 하면 캐시도 선형적으로 커져서 GPU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여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LLM이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나타낸 장표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LLM은 이제 모델 웨이트를 저장을 해야 되니 이게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고, 모델 파라미터 계산하는 건 되게 단순한데요. 보통 모델 파라미터가 라마 7빌리언 기준으로 7빌리언이니까 이제 FP16 기준으로 계산하면 14GB 정도가 되고요. 이제 그리고 모델 가중치가 한 50%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키밸류 캐시가 이제 여기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토큰 한 개당 키밸류 캐시에 사용하는 용량은 이 키밸류 페어가 두 개라 2를 곱하고 레이어의 수와 그리고 이 어텐션 헤드의 개수 그리고 요 차원 그리고 이제 각각 자료형을 곱해서 보통 이게 라마 7빌리언 기준으로 한 토큰당 0.5MB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밸류 캐시가 전체 모델에서 사용되는 양은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시퀀스 길이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곱해지는데,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라마 7빌리언 기준으로 2GB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요. 이 토큰 하나가 있고 그때 GPU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제 계층별로 나타낸 거고, 모델에 80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각 레이어가 토큰당 4KB를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헬로우 같은 토큰이 320KB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그냥 이제 배수가 곱해져서 8192개 사용하면 2.5GB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 또 배치 사이즈를 곱해서 320GB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A180GB 내장을 꽉 채워도 모자라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가 최근에는 1밀리언 개까지 프롬프트 단에서도 길어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토큰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조금 로우 프리시전으로 키밸류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간단한 방법도 있었고요. FP16 대신 8빗, 4빗, 2빗으로 양자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의 배수에 맞게 캐시 사이즈가 절감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커스텀 커널이 필요하고, 그리고 2빗 이하에서는 양자 오차를 막기 위한 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지 않은 조금 덜 중요한 키밸류 캐시들을 이빅션 하자라는 거고, 최근에 N개의 토큰을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토큰들만 캐시에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고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메모리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긴 한데 오래된 토큰에 대한 정보도 잃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리즈닝을 길게 하는 이런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간 키밸류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 페이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키밸류의 쌍을 뭐 한 헤드가 공유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키밸류를 저장하는 걸 감소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제 요 키밸류 캐시를 공유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전통적인 이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의 문제 때문이고요. 이 레이어마다 각각 H개의 쿼리가 존재하고 그 쿼리마다 고유한 키밸류를 갖게 되면,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키밸류 캐시가 헤드의 수 곱하기 레이어 수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쿼리마다 키하고 밸류가 존재하니 쿼리의 개수가 헤드의 차원에 따라서 늘어나면 키하고 밸류의 요 데이터가 뭐 그냥 순차적으로 스케일러블하게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멀티 쿼리 어텐션과 그룹 쿼리 어텐션 두 가지가 제안이 되었고요. 첫 번째 멀티 쿼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요 여러 개의 쿼리에 대해서도 같은 키밸류의 쌍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룹 쿼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요 키하고 밸류가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정도가 떨어지니 몇 개의 쿼리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키밸류를 저장을 하는 식으로 조금 하이브리드하게 어프로치를 취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 이피션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KV 캐시가 멀티 쿼리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 헤드의 차원만큼 감소할 테니 감소를 할 거고, 그리고 인퍼런스 스루풋 측면에서도 당연히 디코딩 과정에서 메모리 트래픽이 감소하니 조금 더 스루풋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렇게 메모리를 작게 사용을 하면 배치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처리해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동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최적화를 멀티 헤드 어텐션마다 키밸류를 공유하는 것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크로스 레이어 어텐션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고요. 조금 더 키밸류 캐시 메모리를 감소시키자라는 아이디어고요.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멀티 쿼리 어텐션이나 그룹 쿼리 어텐션의 위에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헤드 간의 키밸류를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듯이 이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데요. 하나의 레이어에 키밸류가 하나씩 존재했던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겹쳐져 있는 가까운 레이어에서는 키밸류 캐싱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키밸류 캐시를 레이어에 여러 레이어가 공유하게 되면 레이어 차원에서 키밸류 캐시의 전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착안한 아이디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K번째 레이어마다 새 키밸류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렬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수행을 하고 그 사이의 레이어들은 바로 앞에 키밸류 값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K는 쉐어링 팩터라고 부르고, 이 친구가 2면 CAL2, 3이면 CAL3으로 모델을 변형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KV 캐시가 추가로 K배에 작아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MQA라고 하는 건 아까 헤드가 여러 개일 때 키밸류는 한 쌍만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고, 거기에서
여기 이 크로스 레이어 어텐션 K가 2일 때를 적용을 하면 두 개의 레이어가 같은 키밸류의 쌍을 사용을 하니 2배 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구조적인 변경, 아주 간단한 구조적인 변경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MQA나 GQA 그리고 이전에 제가 발표했던 플래시 어텐션 그리고 아까 기존 연구들에서 했던 양자와 같은 기존에 최적화하고 그대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현이 매우 간단해서 논문에서 이제 코드를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모델에서 이제 두 번째 레이어의 키밸류 프로텍션이나 이런 것들을 끄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CLA라고 하는 친구의 구조인데요. 왼쪽에서 이제 키밸류 프로젝션 하는 부분을 없애서 키밸류 프로젝션을 두 개의 레이어마다 한 번씩만 하게 되고 나머지 레이어에서는 이전 단계에 있던 키밸류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AL2 같은 경우에는 각각 레이어가 두 개씩 키밸류의 쌍을 공유를 하게 되고 CLA3 같은 경우에는 세 개마다 공유를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기존의 키밸류에서 사용하던 메모리 용량이 당연히 감소를 할 거고 CLA2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두 개가 키밸류 하나를 사용하므로 2배의 메모리가 감소되게 됩니다. 네, 이제 크로스 레이어 어텐션에서 특히 공유 개수를 K로 두었을 때 시스템 차원에서 어떤 이점과 한계들이 있는지를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키밸류 캐시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LA K를 적용하면 캐시 사이즈가 정확히 K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고요. CLA2라고 하면 키밸류 메모리가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코딩 단계에서 VRAM이라고 하는 GPU 메모리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캐시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GPU 메모리의 사용량이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시퀀스 길이를 그래서 2배, 4배 배치 사이즈를 2배까지 늘려도 같은 카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량 측면에서도 그리고 파라미터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공유되는 레이어에서 키밸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행렬 연산을 생략하므로 연산량이 좀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키밸류에 유지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 줄어들므로 파라미터가 소폭 줄어들게 되지만 이거는 사실 모델 크기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런타임 대역폭인데요. 토큰당 쿼리는 여전히 같은 키밸류를 읽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레이어, 인접한 레이어에서 이전 레이어의 키밸류 쌍을 사용을 해도 이 친구들이 기존의 메모리에 놓고 다시 캐시에 올리고 캐시에 있는 거를 빼고 다시 올리는 형태로 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 측면에서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디코딩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VRAM이 여유로워지면서 배치를 키우거나 캐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서비스 전체 시간은 줄어들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코어 어텐션 레이턴시라고 하는 요 실제로 연산이 얼마나 빠르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레이턴시인데요. 이 레이턴시는 기존의 커널 내부 연산 경로를 거의 건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키밸류 캐시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 친구를 사용하는 계산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토큰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레이턴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분석을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각각에 대한 실험은 없고 뒤에서 말씀드릴 전반적인 실험에 대한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모델 크기는
1빌리언 모델과 3빌리언 모델 파라미터 3빌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을 했고요. 이런 데이터셋 500빌리언 토큰짜리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평가 지표는 밸리데이션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고, 이 퍼플렉시티는 언어 모델이 다음 토큰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성능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PPL이 1이면 모델이 항상 정답이라고 둔 정답 토큰을 100%의 확률로 맞춘 것과 동일하고요. PPL이 10이면 평균적으로 10개의 허브 중에 1개를 고르는 난이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모델이 언어 패턴을 잘 학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은 A100 GPU 8개로 수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사용한 그 기존 베이스라인은 전통적인 멀티 헤드 어텐션 방식, 그리고 그걸 최적화한 그룹 쿼리 어텐션, 멀티 쿼리 어텐션 방식, 이걸 이제 헤드의 차원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CLA 기법은 멀티 쿼리 어텐션 방식 위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LA 방식을 스태틱하게 레이어 2개나 3개마다 하나씩 자르는 방식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유니폼하지 않게 이 쉐어링 팩터를 나눈 방식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니폼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는 레이어가 좀 덴스하게 가져가고 뒤에는 덴스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유니폼하지 않게 설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CLA2 같은 경우를 이제 스태틱하게 나눈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어를 2개씩 나누는 경우가 기본이고, CLA3에서 논 유니폼하게 자른다고 하면 앞에 있는 레이어는 키밸류의 쌍을 하나만 레이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서는 끝에 있는 레이어가 키밸류를 하나만 사용하고 앞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여러 개 3개씩 공유하는 식으로의 그 방법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 논문에서 결과론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CLA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 CLA2가 같은 메모리 용량을 가졌을 때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니폼하지 않은 게 레이어를 잘랐을 경우도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CLA2가 앞으로도 성능이 제일 좋을 건데, 그래서 CLA2를 거의 기본적으로 그 실험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1빌리언 파라미터일 때 결과이고요. X축은 토큰당 키밸류 캐시의 사이즈입니다. 이거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Y축은 밸리데이션 퍼플렉시티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건 좌측 하단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H는 헤드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MQA 그리고 GQA 이런 건 그 최적화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CLA가 적용된 건 MQA 기반 위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CLA가 적용된 여기 뒤에 KA 값을 확인을 해주면 되고, 여긴 CLA2만 결과값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2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키밸류 캐싱을 공유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다시 베이스라인들이고 레드 다시 CLA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H128 MQA CLA2하고 여기 CLA2가 적용되지 않은 그냥 MQA 이 2개를 살펴보면 캐시 사이즈는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선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한 0.2 정도로 모델 성능이 이 친구가 조금 더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같은 헤드 사이즈일 때
메모리의 양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정확도 측면에서는 거의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빌리언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이고요. 여기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고 거의 유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CAL2일 때는 50%의 키밸류 캐시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 CLA를 적용하지 않은 H264MQA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에 비해서 2배 키밸류 캐시는 감소하게 되고, 8000 정도를 사용했는데 4000 정도로 2배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반면에 이 키밸류 캐시의 준거를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거의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H264일 때는 기존에 아무런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고 헤드 사이즈만 줄였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요. 헤드 사이즈를 줄이면 헤드 사이즈를 2배로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키밸류 캐시는 요 CLA2를 적용한 것과 동일할 텐데, 이거하고 보면 이 친구는 0.4 정도로 요 정확도의 차이가 꽤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CLA2가 메모리 사이즈는 2배 줄였지만 거의 정확도 손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쉐어링 팩터를 이보다 크게 했을 때의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서 네, 이걸 일단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H128일 때 CLA3과 CLA4일 때 이 퍼플렉시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뭐 CLA가 3일 때 13.77, CLA가 4일 때 13.95로 점점 커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CLA가 2일 때는 13.60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 여기 있는 H46과 H32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키밸류 한 토큰당 키밸류 사이즈를 계산을 한 건데, 여기서 13.60이 H46으로 했을 때 메모리 사이즈가 거의 유사한데, 이때보다 그 정확도 측면에서도 더 좋고, 그리고 CLA를 높인다고 한들 정확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너무 CLA를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고, 여기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CLA를 2로 했을 때 정확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메모리 사이즈가 2배 줄어서 이게 스윗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CLA가 증가되면은 성능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K가 증가하면 그 키밸류 계산을 훨씬 더 적게 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K를 유니폼하게 하지 않고 넌 유니폼하게 했을 때는 왜 성능이 떨어지는지는, 이때는 요 레이어 간에 나누는 게 유니폼하지 않으면 모델의 복잡성이 커져서 정확도가 하락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이유로 실험을 해봤을 때 CLA2가 스윗스팟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험이 전부고, 그냥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유추한 결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CLA2는 두 개의 레이어마다 키밸류 캐싱을 공유해서 키밸류 캐시 메모리를 반으로 감소시키고, 그리고 0.05 ppl만큼만 이제 0.05 ppl보다 적은 로스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링 팩터를 높이거나 논 유니폼한 경우에는 그렇게 큰 베네핏이 없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강조하는 건 다른 어프로치들하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뭐 플래시 어텐션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텐서 패럴리즘이나 뭐 데이터 패럴리즘, 모델 패럴리즘 같은 이런 것과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구현 측면에서도 키밸류 프로젝션을 각 레이어마다 뭐 끄고 킬 수 있게 해서 끄는 형태로 편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MQA나 VLLM, V어텐션 같은 논문 그 기법과 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학습을 하고 학습에 대한 그 어큐러시하고 토큰당 메모리의 사이즈만 비교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인퍼런스에서의 레이턴시나 이런 토큰 퍼 세컨드 같은 거를 표초학으로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여기까지입니다.